등교 개학이 결정되며 도내 학교들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충주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투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안 체조와 놀이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2달 넘게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고3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책상 간격을 띄우는 등 도내 학교들도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4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그리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끝에 드디어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생활 방역 전환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초, 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충청북도교육청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소규모 초중학교나 특수학교 등교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도 조율 중입니다. 방법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학급의 규모나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장 마음 급한 곳은 다음 주부터 3학년 등교 수업이 이뤄질 고등학교. 학교 건물 소독과 함께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또 교실마다 체온계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책상 간격을 최대한 띄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 가장 접촉이 우려되는 데다 식사를 위해선 마스크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자리씩 뛰어앉기도 계획 중이지만 그만큼 급식 시간도 늘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칸막이를 설치했어도 일단 식사를 할 때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 특성상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6일 구체적인 등교 수업 계획을 발표하고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학교별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주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받았지만 10년 넘게 서울에서 수업해온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충주로 복귀했습니다. 신입생 수업부터 재개됐는데 완전한 복귀를 위해서는 병원 투자까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충주 기반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건국대 의대.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뒤 서울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서라는 변명 속에 이런 편법 운영은 12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정치 쟁점이 되며 교육부 감사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충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충주에서 수업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초의학 교육을 위한 모든 장비가 충주로 내려왔고 실습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실습 과목만 먼저 진행되고 전체 교수진과 재학생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 학교 측은 최소한의 연구와 강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컬 캠퍼스와 협의를 해서 연구 공간과 또 장비들을 이전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의 수업은 시작됐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조건과 충분한 실습 환경을 위한 대대적인 병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대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인프라를 재단에서 갖춰줘야만 학생들도 수업을 충주에서 할 수 있고 실습도 병원에서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료 공백 해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첫 발을 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투자와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방사선 가속기 충북 유치를 희망하는 청원 서명이 온라인에서만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유치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지난달 29일 16만 명이던 온라인 청원 서명은 닷새 만에 35만 명이 추가로 늘어 현재 52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3만 3천 명으로 집계된 오프라인 서명까지 합하면 최종 결정 시점인 오는 7일까지 충북 유치 서명은 모두 200만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6일 대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 2순위를 정한 뒤 이튿날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가스안전공사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지를 결정합니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미래 에너지로 수소의 친환경성을 알리는 홍보 체험시설과 수소 산업 분야 종사자의 전문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선정되는 지자체와 업무 협약으로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지만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홈 트레이닝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으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혀서 오른쪽 주먹을 하나, 둘, 셋, 넷. 듣는 이도 없는 운동장에서 생활체조 강의가 한창입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더니 신나는 음악에 맞춰 시범을 보입니다. 앞사람과 대화하듯 스마트폰을 향한 부드러운 말투와 시선. 코로나19 이후 경로당조차 갈 수 없게 된 노인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 영상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격렬한 동작 대신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맞춤 구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관절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이 최대한 무리 가지 않도록 쉬운 동작으로 구성을 했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 위주로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만드는 맞춤형 영상은 3가지 유형. 홈트로 불리는 비장애인용은 물론 외출이 더욱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체조도 준비했습니다. 동작 구상부터 촬영, 영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매주 한 편씩 영상을 만들어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이 사회활동을 잘 못하셔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가정에서 쉽게 근력 운동도 하고 기분도 풀고. 담임교사의 얼굴도 못 본 채 온라인 수업만 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법도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콘텐츠들이 한정돼 있어요. 이제 교과서 위주로만 수업을 하게 되고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얼굴도 좀 알리고 놀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같이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도립교향악단의 온라인용 기획 연주회까지. 코로나19로 물리적 간격은 멀어졌지만 재능을 나누어 함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행사와 시설 운영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주말 첫 이벤트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월 2차례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옛 도지사 관사인 충북문화관에서 문화와 체육 등을 소재로 한 도심 속 가족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임시 폐소에 들어갔던 진천군립과 혁신도시, 광해원 등 3개 도서관 출입을 6일부터 부분 재개해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천의 법무연수원이 단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 합동지원단은 마지막까지 잔류한 해외 입국자 42명이 14일 격리 후 전원 퇴원한 것을 끝으로 진천 법무연수원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업은행 충주연수원도 지난달 27일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종료해 현재 충북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시설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등 2곳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었던 충주 종합운동장 반려동물 놀이터가 2달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충주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정보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임시 휴관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오는 6일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놀이터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남의 7살 아들을 반복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동거남의 7살 아들을 수차례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지난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2년 9월 말부터 17일 동안 괴산 동진천 주변 유기농 엑스포 공원에서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 등에 소속된 18개 나라 213개 단체가 참여하고 70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태양광과 2차 전지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모두 16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2차 전지 기술을 융합한 부품과 시스템의 제조검증 실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압 범위를 직류 1,500볼트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한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새 규격에 맞는 국내 최초의 설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창업교육시설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상한학교의 신규 설치 지역으로 청주를 선정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체험 정포 등을 갖춘 창업지원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교육과 멘토링, 점포 체험과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문화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테이블 인형극 달달 무슨 달을 비롯해 전체 관람이 가능한 4편의 인형극과 마임극을 촬영한 것으로 편집 과정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작품당 상영 시간은 40분에서 50분으로 원격 수업 프로그램 발효학교와 충청북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영동군이 올해 세계 지역 대표 축제를 통합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동군은 해마다 10월에 개최하던 난개 국악과 와인 축제, 8월에 포도 축제 등 축제 3개를 국악 과일 축제로 통합해 포도 출하 시기인 8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